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생생법률. 오늘은 법률사무소 대안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타인의 소유의 개를 무단으로 풀어주었다가 그 개가 실종되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네, 개를 풀어줬다가 실종이 됐다. 이런 일 좀 종종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길을 가다가 공터에 있는 개장 안에 개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고 마른 듯이 보여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에 A씨는 개장 문을 열어 C씨 소유의 개 2마리를 풀어주고 근처 마트에서 개 사료와 우유를 사와서 개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같이 있던 B씨에게 이렇게 개를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개장 위에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네. 그 후 A씨는 개들을 개장 안에 넣어놓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위 개들 중 한 마리는 어디론가 달아나서 실종되어 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개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개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C씨 입장에서는 나의 개 한 마리가 A씨 때문에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없어진 개가 케인 코르소라고 네. 사냥개 품종이고 시가가 150만 원 상당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 하필 없어진 개가 상당히 비싼 개였군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개도 뭐 하나의 재물, 사유재산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맞나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애견인 분들께서는 조금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동산 및 부동산, 경제적 교양 가치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네. 법적으로 개는 동산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A씨가 개를 뭐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게 아니고 또 일부러 어디에 뭐 숨기게나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손괴죄가 적용이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괴죄의 범죄 행위는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인데요. 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 가치나 효용을 해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네. 형법 교과서를 보면 그 예로 새 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와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판결에 대해서 A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네, A씨는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A씨는 해당 개들의 품종은 귀소 본능이 강하고 한동안 지켜볼 때까지도 도망가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한 건데 그럼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잠겨있는 철창에 갇혀있는 개를 풀어줄 경우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따라서 귀소 본능이 강하다거나 한동안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씨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따라서 A씨가 잠겨있는 철창을 열어주면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개들을 도망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야 한다는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미필적 고의, 이게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고의는 어떤 결과를 발생시켜야지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고 미필적 고의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해 주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A씨가 그러면 손괴 고의가 없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 법원은 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봐서 A씨 주장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은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A씨는 설사 자신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들이 추위에 떨며 갈비뼈가 앙상한 상태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하여 철창을 열어주었던 것이고 네. 바닥이 뚫려있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개장 구조상 개들이 동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변의 안락한 장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다시 개들을 개장에 들여보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자신은 봤을 때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좀 도움을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 이게 좀 무슨 뜻인가요? 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A씨는 자신은 불쌍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형법 제20조에 따라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개들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네. 개들이 개장을 이탈할 경우 개들 자체에도 동사나 아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네. 비추어 보면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A씨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A씨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법원은 A씨는 평소 왕성하게 동물보호 활동을 해왔고 이 사건 범죄도 동물을 보호하려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아무리 불쌍해 보일지라도 남의 개라면 타인 소유의 개장을 문을 열어서 개가 도망가게 했다면 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 판결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네.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네.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D씨는 대학병원 간호보조원입니다. D씨는 2016년 7월경에 예약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온 E씨로부터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료 순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선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어 E씨는 당초 예약한 시간대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E씨는 담당 의사에게 D씨의 잘못으로 진료를 늦게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E씨는 2016년 8월 19일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고 이때 E씨의 목소리를 들은 동료 간호사 F씨가 사내 내부 메신저로 D씨를 대화 상대로 하여 그때 그분이라고 언급을 하자 네. D씨가 알아 그 미친년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E씨가 그 대화창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E씨는 D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네. 검찰은 D씨가 방금 그런 말을 했던 글을 올려 E씨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D씨를 모욕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네. 방금 좀 과격한 언어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호조무원, 그러니까 보조원 D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욕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모욕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모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D씨가 E씨를 모욕한 거는 맞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병원 내부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게 공연히 이게 모두가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첫째, 사내 메신저는 1대1 채팅창으로서 당시 대화자가 D씨와 동료 간호사 F씨밖에 없었던 점, 네. 둘째, 그 대화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는 점, 셋째, 대화 상대였던 동료 간호사 F씨가 경찰 조사에서 D씨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네. 등을 이유로 D씨가 사내 메신저로 동료 간호사 F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경우는 그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오늘 한병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부산 내일도 33도 기록하면서 폭염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